말씀드리면요. 이분은 경희대에서 경희대 한의대학에서 석박사 하셨어요. 그리고 전 한국한의학연구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장통을 써서까지 치료를 했어요. 중통이 마비된 사람을 기를 쏘고서 딱 들어올리면 들어올리고 내리면 내려가고 그 정도로 효과가 너무 좋았고 또 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종현 회장님이 암 걸리셨을 때 그때도 좀 치료해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신림동에다 거기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안 될 것 같아갖고 그냥 책 쓰는 것만 좀 도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이라는 것은 20%라고 보면 돼요.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40%. 그 다음에 이제 반건강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또 가도 잘 낫지 않아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의료보험 제도에 다 의사들이 거기에 쉽게 말하면 파이프라인이죠. 돈 빨아먹는 그런 자금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의학적인 치료가 아닌 것은 바로 구속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안 그랬어. 지금 나 이걸로 났어. 그런데 그거 알고서는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암을 이걸로 났어.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 판매도 못하게 되는 걸로 돌아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년쯤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꺼내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 양자파동이라는 거, 양자치유라는 것을 이제 조금 인정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 쉽게 말하면 보고 있어요. 3년 봐서 이제 양성화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자파동을 이용해서 외국에서는 벌써 통증 치료하는 팔찌, 이제 웨어러블이래요. 우리도 사실 이거 웨어러블이라고 하는데 뭐 잠 잘 오는 팔찌 이런 걸 팔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안 되죠.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동의보감이라는 것을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등재시킨 사람입니다. 한의사협회에서 시작을 해서 한의학연구원 이 주관기관인데 거기 원장으로 가는 바람에 제가 4년 만에 저 남미의 바베이도라스라는 데서 확정이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오랜 시간이 되긴 했지만 지금도 지금 하버드 대학,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동의보감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왜? 이게 병들이 보니까 전부 다 암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생활습관병이거든요. 생활습관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는 나와 있거든요. 무슨 음식을 먹어라, 뭔 약재를 구해서 먹어라, 뭐 운동은 뭐를 해라. 생활습관에 제일 중요한 게 50%를 차지하는 게 먹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뭐 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어야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 또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이제 운동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트레스 관리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동의보감에는 이 정기신이라는 체계로 돼 있어요. 왜 동의인 줄 아세요? 중국이 서의인 거예요. 서의. 우리는 동의다. 그러니까 한의학의 독자성을 선포한 거예요. 뭘로? 정기신으로. 정기신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처음에 다루는 질병이 정신병이에요. 이처럼 정신이 중요하다는 건데 뭐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생산 라인에서 뒤떨어진 사람 치료해서 생산 라인 올리는 게 의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신 때문에 모든 병이 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마디로 한의학은 뭐냐? 뇌과학이다. 뇌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다리에는 뭐예요? 좌골신경이라는 거 딱 하나. 팔에는 2개의 신경인데 뇌에는 86만 개의 뇌세포가 계속 움직이시면서 조정을 하고 지시를 하고 우리 몸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요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테니스 치다가 발목을 뺐는데 요 반대편 귀 뒤에다가 침을 딱 놓으니까 괜찮네 하고서 또 뛰어다니고 또
우리가 팔을 많이 써갖고 팔이 저리 아파요. 그러면 요 오른팔이 아프면 요 왼팔의 요 부위가 쪼그러든다는 거예요. 그래 침을 맞으면 이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서 여기에 자율신경 또 지각신경을 지시를 해갖고 조정을 해주니까 우리가 침이 나는 거예요. 여기다 침을 놓으니까 침이 낫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뇌다. 저는 이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이 의학이 갈 길은 정기신의 체계로 또 특히 육체는 정이고 기는 파동이고 신은 마음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마음인가요? 마음. 우리 병이 대부분 일본에서 통계에 의하면 70%는 정신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이럴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발을 다쳐갖고 아픈 부위와 애인한테 실연을 당해갖고 오는 통증은 한 부위에서만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현대의학이 아직도 다 밝혀내질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통합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몸, 마음, 정신, 에너지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발이 아팠을 때 뇌를 통해서 브레인랩이라고 뇌에 해당된 부위의 손상이 오고 또 결국은 거기서 지시해서 낫는 것이다. 뭐 경락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고 다 뇌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먹는 것까지도 뇌의 조정에 의해서 낫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이 음식이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걸 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나한테 맞는 음식이 뭐다라는 것을 리스트업해주는 그런 실험이 있거든요. 그 실험을 해본 결과가 결론적으로는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이 결국은 뇌를 조종해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다. 이런 것을 제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서양 과학이라는 것은 기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암, 그 다음에 돌 이런 것 같은 건 기질적인 병이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힐리를 써보면서 내린 결론이 아까 말씀드린 기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기구를 쓰면서 연구를 한 결론은 뭐냐면 나이가 70 넘으면 힐리를 써야 되겠다는 제가 결론이 내렸어요. 왜? 병이 어제 여기 아프다 내일은 저기 아프다. 또 뭐예요? 기분에 따라서 더 아프다 안 아프다. 이거를 계속 병원을 다니기도 첨부한 거예요. 근데 70대 되면 세포가 이게 늘린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테니스를 3게임을 하고 왔는데 옛날에 테니스를 같이 치던 후배들이 와서 원장님 제가 서브를 할 때 점프를 해갖고 지금도 서브를 하는데 아유 이 점프가 10cm는 줄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옛날에는 라켓 줄이 2주면 끊어졌는데 지금 1년 가도 안 끊어져. 끊어지고 싶어요. 이게 벌써 노화 현상이고 약해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세포 내에서 산소와 에너지로다가 우리가 모든 전신이 움직이는 건데 이 에너지, 특히 주파수 조정을 해주면 마음도 몸도 기능이 원활하게 되는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양자 여러분들 많이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자꾸 쪼개다가 보면 전자, 그 다음에 양자가 나오는데 이것이 두 개 다른 것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는데 중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말고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안 보이는 것도 뭐가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양자 컴퓨터까지 나와서 자꾸 계산을 해보니까 영향이 있다 이거예요. 병원에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맨날 같이 붙어 있다 보면 나중엔 결혼해요. 이게 바로 양자의 얽힘이 되는 거예요. 양자가 다른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은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양자의 얽힘이고 이런 현상을 자꾸 우리가 일으키려고 이 주파수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에너지가 우리 몸에는 있는데 특히 세포 내에서 나이가 들수록 전기 현상이 쉽게 말하면 파동 현상이 줄어들고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도 옥수수 뭐예요? 삐죽하게 올라가는데 뿌리가 많이 생기면 안 쓰러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그게 뭐예요? 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 조정을 잘 해주면
우리 몸도 뭐예요? 대비를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파수 치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직서부터 해서 분자, 뭐 또 원자, 입자까지 다 모든 현상이 다 우리 몸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 중에는 결국은 스스로 조절하고 있고 스스로 영향을 받고 또 서로 기능을 억제를 해요. 그 억제, 부정적인 것이 결국은 병을 만드는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 병을 낫게 하는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항상 환자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감사해라. 하루에 3가지 아주 감사한 걸 3가지를 찾으면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요. 감사를 해야지 긍정이 되고 긍정을 해야지 병이 낫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에이 힐리 해가지고 뭐 낫겠어? 이러는 사람들은 효과 별로 없어요. 네,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효과가 있고 또 긍정을 하기 위해서 감사. 여러분들도 감사.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맙고 저도 70 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냥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네. 뭐 박사보다는 더 좋은 게 감사다. 이와 같이 우리 몸은 다 몸과 마음이 다 영향을 미쳐요. 이걸 공명이라고 해. 공명. 기분 나쁘면 벌써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근데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에요. 기분인 거예요. 기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 좋다. 햇빛이 밝으니까 좋다라고 그러면 내 몸이 정상으로 가는데 아유 오늘 나도 뭐를 하지? 할 것도 없는데 텔레비전 노는 것도 지루한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몸은 벌써 반응을 해. 어떻게? 나쁘게 반응을 해요. 그게 쌓이는 게 결국은 병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건 정기신, 쉽게 말하면 어떤 그 육체적인 그런 활동, 또 이것을 조정하는 기라는 게 결국은 파동이라고 보면 돼요. 파동이 있고 그걸 조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3가지가 우리 몸을 이루는 구조고 이 3가지는 뭐에 서로 영향을 받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안 좋으면 육체도 영향을 받고 파동이 안 좋으면 마음도 나빠지고 파동이 좋으면 육체가 좋아지고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힐리가 왜 낫는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면 주파수예요. 주파수가 우리 몸의 조직 뭐 하다못해 뭐 핏방울 하나에도 다 뭐예요? 주파수가 있어요. 주파수. 다 메테르즈라고 다 주파수가 있는데 이게 깨진 것을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주파수를 조정을 해주면 정상이 돼요. 이게 깨지는데 어떻게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 이거를 조정해주는 게 주파수 치료인 거예요. 주파수 조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힐리고 주파수 치료다. 주파수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조정.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해서 뭐가 낫는다 라고 하면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의료법 위반은 즉시 구속에 단속 반환이 바로 검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근데 2년쯤 전서부터 이거를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불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 힐리를 저는 이제 한의원을 만들면 거기서 내가 치료하고 힐리로 치료했으니까 돈 10,000원 내셔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참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아까 저 26개국인가에는 의료기기를 돼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독특한 게 뭐예요? 미국도 불허하는 의료보험 제도가 있는데 의료보험 돈을 어떻게든지 안 주고 의사들이 먹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된다. 불법이다. 이거 저기 하면 누가 뽑아봐요.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계를 스큐어라는 장비가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무슨 병명은 안 나오는데 그 스큐어라는 건 손발에 묶고 20분 동안 있으면 무슨 병이 몇 프로가 나와요. 폐암이 20%, 유방암이 94% 딱 나와요. 물론 이 장비에 따라서 원본이 아니고 카피본은 조금 다르고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해요. 그래서 일정치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이 기에 대해서 계속 이걸 쏴가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루에 2명이나 3명을 치료해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힘이 빠져갖고 혈압이 막 120, 220, 230까지 올라가는데 그 힘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 계속 이 주파수 치료기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장풍을 쏘다가 퀀텀이라는 걸 또 써봤어요. 그러다가 이거 뭐 이렇게 딱 잡고 있으면 어디가 나쁜 이것도 결국은 주파수로다가 병을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기계를 3,300만 원인데 제가 보자마자 독일에서 사다가 실험을 해봤는데 첫 환자가 딱 심장에 이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엑스레이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그랬더니 가서 찍어보니까 심장에 돌이 진짜 나왔어요. 이럴 정도로 주파수만으로도 많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거를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타스캔이라고 여기 핸드폰만 쓰고 있으면 유방의 왼쪽에 암이 있는지 오른쪽은 괜찮은지 이것까지 딱딱딱딱 나오는 게 있어요. 이런 정도로 주파수는 대단한 것이고 한데 완전히 치료기로서 진단기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그 넬슨이라는 박사가 이거를 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미국의 의사들이 고발을 해갖고 고등법원 우리나라로 대법원까지 패소했어요. 그 기계 한 대가 요거 하나가 8,800만 원 했었는데 제가 6대까지도 썼었거든요.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그랬는데 이거를 고발하는 바람에 이분이 도망을 갔어요. 헝가리 가서 지금 여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회사도 완전히 망했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유선이라 유선 단점이 그리고 노트북 정도 있고 여기 밑에 이제 증폭기가 보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힐리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힐리를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완성이구나. 정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힐리를 보는 순간 이걸 한의원에서 다 써야 되는데 네. 지금 심지어는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암세포를 낫게 하는가.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의사이면서 기공사가 중국에 암세포에다 장풍을 쐈는데 4가지 암이 낫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힐리를 복사한 물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실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일매가 해야 되죠. 주파수다 그랬더니 그것뿐은 안 된대. 증명하는 뭐가 가지고 오라 해요. 아예 실험을 안 해줘요. 하든 안 하든. 제가 이걸 가지고 한약에다가 이걸 쏴봤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더니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약효가 20% 내지 25% 정도 효과가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한의원에서 약도 똑같이 쓰는 데다가 이걸 뿌려주면 20% 정도 효과가 좋아진다. 저를 확신하고 계속 실험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힐리까지 왔는데 아직도 힐리는 조금 더 보완을 할 때 한방적인 치료 제가 말씀드린 이거에는 한약을 뭘 써라까지 처방까지 나오고 이 사람이 인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거 그냥 갖다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합의약, 서양의학, 대체의학을 전부 다 통합한 통합의학을 만들고 앞으로의 의학은 통합의학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게 다 하나가 다른 것에 영향을 주에 서로 파동, 공명을 하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네? 마음에 들면 이걸 해도 이쁘고 저걸 해도 이쁜데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다 배기 싫은 거예요. 이게 영향을 주는 것이 뭐예요? 파동인 거예요. 주파수인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왜? 저를 길을 줄 만한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는데 코로나에 돌아가셨어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이걸 하고 딱 일주일 만에 손바닥, 발바닥이 다 홀딱해졌어요. 네? 뭐 굳이 얘기하면 일종의 바이러스라고 보는데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이 계속 우리의 중요한 것은 시간 얼마만큼 수련을 했느냐. 저는 저처럼 해서 이거 틀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뭐요? 내가 굳이 집중을 안 해도 이거 조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물란해지는 것을 조정해주는 것이 이게 이제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마음의 교란 상태가 파동의 장. 이 기공을 할 때는 여럿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효과가 좋아요. 기장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힘센 사람이 있으면 다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 기장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좋은 기운이 생기면서 질병에도 도움이 돼요. 뭐 웃음 치료 하실 타는 분들 웃음 치료에서 암이 났다. 왜? 좋은 기분을 가지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 좋은 기장이 생겨서 낫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굳이 어떤 의학적인 것으로 얘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결맞음이라고 서로 물란해지는 것. 잘 안 좋은 파동을 반대로다 주파수를 반대파를 넣어가지고 제로로 만드는 게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은 치유라고 해야 되고 우리는 의사들은 연구해서 가지고 이것을 발표하면 치료로 되는 거예요. 치유라는 건 스스로 낫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가 걸어져가지고 스스로 치료하는 건 치유야. 그런데 이제 이 기계를 써서 의사가 하는 것은 치료야. 그리고 치유와 치료가 우리나라에는 너무 극명하게 나와 있어. 독일 같은 데는 이거 다 독일에서 발달한 이유가 뭐겠어요? 뭐든지 다 보험을 해주거든요. 심지어 목욕하는 것도 의료보험에서 다 해줘요. 독일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의사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이 그 의료보험 돈을 다 독식을 하는 거예요. 의료보험 돈을 85%를 의사가 가져가고 12%를 치과 의사가 가져가고 3%를 한의사가 가져가는데 이것도 뺏어 먹으려고. 한의사들은 의료기기 쓰면 안 된대요. 엑스레이도 못 찍고 초음파도 못하고 저기 피부 관리하는 그런 것도 한의사들 했었는데 너희들은 안 돼. 그래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의원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힐리를 하는 것도 한의원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해보려고. 이와 같은 교란을 결맞음으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걸 차고 있으면 제대로 잡아주는 거예요. 뭐예요?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도 뭘 하면 결맞음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도 결맞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로 파장을 정리해 주니까 이게 좋아진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어느 부위에 어디가 얼마만큼 이상이 있다는 이런 것도 다 주파수를 측정을 해서 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왔어요. 어쨌든 제가 이 주파수를 계속 박사과정부터 연구를 했어요. 이 기에 대해서. 그런데 내린 결론은 제일 이 주파수가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는 불임이에요. 애를 못 낳는 것에 가장 좋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요 핸드폰 주파수를 머리맡에 놓으면 밤새도록 교란을 일으키면서 지금 남자들이 50%가 불임의 원인이에요. 옛날에는 여자들이 못 낳는다고 치거지약이라고 치고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남자들이 럭비 선수래요. 그런데 검사에 보면 정자가 안 나오는데 다 이게 지금 핸드폰의 교란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란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좋고, 그 다음에 피부병에 좀 좋은 효과를 일으켜요. 피부병.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신경성 병인 거예요. 신경성. 기분에 따라서 교통사고가 나서 아픈데 보상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안 아파. 협상이 잘 안 돼갖고 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더 아파져. 이게 바로 외상성 증후군이라는 거거든요. 이런 병에 이제 이게 실리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냥 기분을 좋게 해주면 낫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간단히 좋은 것부터 나아지는데, 아까도 암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야 돼. 모아서 특히 제일 좋은 것은 비디오를 찍어서 힐리를 하고 있는 시간, 몇 시간을 이렇게 했더니 좋아지더라 그러면 바로 노벨상감인 거예요. 한 케이스라도 정확하게 비디오로 다 찍어 놓으면, 그냥 이렇게 보이거나 이런 거보다도 비디오로 찍어야 되는 거예요. 비디오로 막 이렇게 술만 따르려면 덜덜덜 떨었는데 힐리를 차고 있었더니 따라도 이상이 없더라.
이런 걸 모으면 이게 의학적인 리포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의사가 정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병원도 아니야, 의사도 아니야.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의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병원에서 이런 경우에 이런 조건을 맞춰줬을 때 어떤 결과가 몇 %가 나오더라. 이런 같은 것들을 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힐리가 너무 좋지만 아직 우리나라의 법상은 그렇고 또 세계적인 그런 규격을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 누군가가 특히 의사가 이렇게 이런 케이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파킨슨병은 요런데 몇 %가 좋아지더라. 이런 레포트를 해줘야 이게 의료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저거 이거 했는데 낫어요.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효과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질적인 병은 이게 낫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자꾸 현대의학 뿐만 아니라 대체의학, 한의학 이런 데서 서로 비교를 하고 실제로 그 무슨 약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이거는 없더라. 지금 여러분들은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약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양약은 의료보험에서 3분의 2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의료보험 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값이 싼 거지. 실제로 여러분들 의료보험 공단 돈이 10년 후에는 바닥이 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3배 정도 돈을 더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문제는 뭐예요? 약절임으로 다 돌아가시는 거예요. 약절임. 네,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나중엔 그 약들이 엉켜요. 면역이 자꾸 떨어져. 여러분 진통제나 항생제가 먹으면은 이 조혈 기능, 피 만드는 기능을 방해하니까 감기약 세게 먹으면 팽팽 돌고 어지럽고 뭐예요? 힘이 쫙 빠지는 게 다 면역을 떨어뜨리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물, 저는 이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비약물요법으로 우리 세계의학이 가고 거기에 통합의학이 뒷받침을 해주고 특히 한의학이 우수하다는 걸 좀 증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새로운 K-메디신, 우리나라 의학이 지금 요즘 캐대언 이후로 우리나라 와서 똥을 먹으래도 똥 먹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에 무조건 와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뜰 때 한국의 의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의보감 같은 훌륭한 의학으로 치료를 하고 또 이런 좋은 방법을 응용해서 전 세계가 공유를 하고 또 잘하면 산업으로 다 이게 발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살 빠지는 약이 있죠. 위고비인가 뭐 싹센다. 덴마크는 지금 총 생산보다 이 위고비 판매량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건강보조식품 또 의학산업이 이제 앞으로는 대단히 희망적인 산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식약청에서 딱 정권을 쥐고 있다. 돈 벌 때 내버려둬요. 돈 좀 벌면 그때 가서 뒷돈 탁 치면서 세금 딱 물리고 너 문 닫어.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게 산업으로 갈 수 있냐고요. 저는 뭐 이명박 정부서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의학연구원 원장이 차관급이에요. 제가 차관급으로 다 있으니까 이게 한의원만 20년 하다가 보니까는 나라 일을 한번 해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뭘로 다 먹고 살 건지 지금 반도체가 좋다고 그러지만 반도체 벌써 우리보다 앞선 대만이 있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서부터라도 우리의 문화유산인 동의보감 같은 것을 잘 발전시켜서 새로운 의학으로 좋은 의학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참 좋은 이런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는 가능한 최대한 돕고 싶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힐리도 좋고 한의학도 좋고 아무거나 질문을 좀 하시고 좀 받아드릴게요.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 쪽이 병중에는 좀 제일 빠르게 와요. 이게, 이제, 물론, 우리 몸을 싸고 있는 기가 우리 몸에 딱 붙어 있질 않고,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영향을 미친다 그러는데, 어쨌든, 저는 군대에서부터 지금 발톱 무접이 지금까지 있는데, 양약을 쓰면 간이 나빠져갖고, 간경화로 대부분 빠지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발톱 지금 이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발톱 무접이 정상적으로 자라나오는 걸 지금 찍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내장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 모든 병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정신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좌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명도 가면은 뭐다 그러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옛날 6.25 때 폭탄 터지는 옆에 있다 그 이후로 소리가 안 나요. 그게 뭐냐면 충격이거든요. 충격인 거야, 그게.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조용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저도 매일 등산하면서 음악을 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이명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맥킬리 써보니까 확실히 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좋아진다는 건 바로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얼마만큼 시간을 소요하느냐, 집중을 하느냐 써서 그 다음에 집중해야 돼요. 제가 이 기치료기가 저거 말고도 또 있었는데 그거 하면서 딴 생각을 해요. 저기다 차를 세워놨는데 딱지를 끊을 건지 안 끊을 건지 끝나고 나니까 아유 머리 아파 죽겠다는 거예요. 왜? 딴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게 기도를 하시는 분들, 마음이 순수한 분들, 착하신 분들은 확실히 효과가 더 빨라요.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을 뒤집어 씌워서 돈을 빼갈까? 매일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은 효과도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순수한 마음. 그래야지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우리의 심지라고 하죠. 어떤 우리 기본 저변을 깔고 있는 무의식도 편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맨날 혼란을 시켜봐요. 맨날 핸드폰 머리맡에 두고 전화 올 건지 안 올 건지 긴장을 하면서 자보세요. 이게 병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피부가 좋아지셨다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그냥 그 피부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대표님께도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걸 복잡하게 뭐가 아니고 뭐든지 돌리면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네, 주파수가 물론 세밀하게 나름대로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은 퀀텀이라는 걸 제일 처음 했을 때 제가 이 기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주파수를 팔 때마다 돈을 받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뭐를 해도 많은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한 방에 뭐가 났다. 사실은 이거는 또 재발을 하거나 근본적으로는 안 게 아니에요. 왜? 마음의 소음병이 거의 대부분인데 지금 낫고 있는 것은 빨리 좋아졌다는 것은 이게 결국은 오랜 시간에 걸려서 온 병이고 또 낫는 것도 금방 낫는 게 아니고 또 그런 환경에 또 빠지면 또 오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병원을 갈 필요 없이 힐리로다 조정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는 힐리가 뭐다? 주파수로 조정을 통해서 반건강 상태를 건강 상태로 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병이 낫냐? 글쎄요. 또 내가 자신이 없어요. 암이 낫다고 그래도 딴 사람도 그거 날 거라고 해보라고 그랬는데 물론 다 좋아질 수도 있지만 변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 몸이라는 건 복잡하고 또 환경이라는 것도 굉장히 무시 못하게 우리가 나쁜 환경에서 살고 있거든요. 맨날 요즘 스모그 이거 폐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쌓여 있어요, 거기에. 이만큼 쌓여 있으면 산소랑 접촉하는 면적이 좁아지고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산소가 부족하면 뭐예요? 세포 자체가 기능을 떨어지는데 좋아지겠냐고요. 한 가지만 좀 벙어리도 좀 치료가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질적인 병이 있거든요. 예? 벙어리도 예를 들면 아빠한테 귀싸대기 한번 맞고서 벙어리가 됐다.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충격이 오래지 않아도 또 아빠에 대한 갈등 문제가 해소이 됐다.
쉽게 말하면 딴 집에 가서 컸다. 그러면 바로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랜 동안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가서 한의원을 가보고 병원에 가도 치료를 못해요. 그런데 뭐예요? 정신만 딱 잡아주면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병이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인 문제. 재수 좋은 한의사는 이게 신경성으로 허리 아픈 사람들은 들것에 실려와서 침 한번 딱 맞고 걸어가요. 이런 환자만 오면 명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면요. 박사님이시라면, 이제 의학적으로 말고 박사님이시라면 저처럼 지금 1월 27일 날 여러 가지 검사에 이제 암에 대한 소견들은 다 없어졌는데 주치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미세한 부분 남아있는 것까지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을 통해서 그거를 마저 해결을 해야지 된다. 고형암이라든지 이렇게 미세적인 것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지금 계속 자연치유로 가고 있는데 박사님이시라면 주치의가 얘기하는 대로 방사선이나 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연치유 쪽으로 가시겠습니까? 이게 의학적 소견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의료 기기를 제일 많이 의사들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치료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나라랑. 그러니까 이 병원에서는 약 처방만 쓰는 건 몇 번 못 받아요. 수술이나 검사를 통해서 이게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가면 검사해요. 그래 왜 검사합니까? 치료하는 방법도 없다면서. 그래서 낫는지 안 낫는지는 검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암이 안 낫는다는 주장하는 의사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냐. 에? 히로시마 폭탄에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 몸에서 이 방사선이라는 건 유전자가 변해요. 유전자. 가장 중요한 유전자. 암이 뭐예요? 유전자 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는 건데 그냥 무조건 검사해라. 그냥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이 병원에서 찍었는데 저 병원 가면 또 다시 찍으라고 맨날 갖다 걸어놓으니 이게 낫겠느냐고요. 제가 보기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즐겁게 생활을 하면 그냥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나았다는 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 반드시 약을 먹거나 수술하거나 치료를 걸어야만 낫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 그것은 이제 본인의 섭생이라고 그래. 일반 생활을 얼만큼 잘 했느냐에 따라. 예를 들면 사업을 하던 걸 다 때려치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좋은 거 먹고 식구들하고도 떠나서 룰루랄라 하고 있으면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두서없이 막 주절주절 했는데 들어주셔서. 예. 제가 힐리를 써가지고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면 네.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나았다고 얘기 못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나라의 문화가 선진국들은 전부 다 한의하고 현대의학을 같이 접목시키는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따로국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어떤 국가 차원에서라도 이걸 하합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더 네.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전 보건복지 가면 네. 저 의사들은 매판자본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도 독립운동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한의학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엊그제도 대통령 나왔는데 난임에 대해서 애 못 낳는 걸 의사들은 25번까지 한 번 하는데 그게 180만 원 정도 들는데도 계속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방에서는 약 안 해주고 또 장관도 몰라. 그런 게 있는지도 뭐예요? 다 자기네들이 헤게모니를 지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주도권을 다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어장관리하고 있는 어장관리. 예? 여기 들어온 고기들은 다 내 거야. 예? 구멍가게 차려놓고 다 몰아듣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 너희들은 안 돼. 다 나한테 와야 돼. 이게 의사의 마인드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저 뒤로 갔고 돈이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 돈이 안 되면요 수술하고 난 다음날 나가라 그래. 예? 왜? 밥값만 받아갖고는 안 되거든. 겸사시키고 또 비싼 치료 갖다 지금
갖다 걸어야지 그래 며칠 있어도 돼 이러는데 더 하고 난 다음에 해줄 게 없어요. 밥만 축내. 그래갖고는 병원이 유지가 안 되거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판단은 이제 물론 본인이 해야 되고 요즘은 뭐 챗GPT에 다 물어보면 다 나와요. 지금 저 가천 저 길병원에 저기 인천의 그 길병원에 지금 그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다 필름하고 증상 딱 넣으면 수술해라 수술하지 말라 이게 딱 나와. 근데 의사들도 감복을 해. 그렇게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사는 사양산업이다. 네. 근데 케어는 뜨는 블루오션이거든요. 힐리도 케어거든. 이게 낫는 것은 아닌데 케어하는데 너무 좋은 하나의 도구다. 근데 이제 이걸 너무 과신하지 말고 이제 잘 정확하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잘 들어서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모시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또 저랑 산다고 해도 제가 길을 계속 못 주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뭐예요? 전철 안에서도 길을 받고 있고 뭐 어디 놀러 가서도 길을 받고 있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아. 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자긍심을 심어준 우리 김기용 박사님께 감사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